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수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 옆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겠죠. 까탈스러운 이성과 연애하듯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매매도 수익을 많이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과 연애를 잘할 수 있는 스킬과 전략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모두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알찬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목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가 오늘 또 목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대박스쿨 또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미중무역 협상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날입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웃고 오늘은 협상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아쉬움으로 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의 그 하락세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요, 제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오늘 지수 마이너스 3% 급락을 한 번에 해버리게 되니까 그동안의 저의 어떤 노력과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약간 좀 충격적인 하루를 오늘 좀 보냈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하락의 원인이 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오늘 시장의 하락에 나온 급락의 이유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새 그 정치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일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그 친구들은 대체 뭔데 가느냐 이런 질문들 요새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좀 실체를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장 하락의 금일 급락장의 원인 그리고 요새 정치 테마주의 급등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또 장이 좀 빠진 만큼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좀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코스닥 지수 움직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 코스닥 지수의 추이입니다. 뭐 이렇게 봤었을 때는 크게 막 급등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에 뭐 낙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요 음봉의 사이즈가 얼마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장중 마이너스 3.24%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10월 30일 날 기록했었던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서 617 한번 찍어주고 650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680선 한번 찍어주고 700선 돌파까지 성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죠. 어제부터 이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다시 회의론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 저점 추세를 올려가던 추이가 깨지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가 한번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10월에 같은 또 이렇게 꺾이는 추세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감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내용 목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증시 하락의 원인은 미중무역 협상 관련된 회의론. 그러니까 잘 안 될 거야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갖고 있는 종목들 좀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지금 밑에 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1899-0294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 제 종목이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이름을 달고 급등을 하면서 부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아요.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게 없어요. 근데 상승률 상위 종목들 찍어보게 되면은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라는 이름으로 부상하는 종목들인데, 자, 왜 이 시점에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꼭 점검을 좀 하고 보시길 바라할게요. 자, 그러면 시장과 정치 테마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회의론이 대두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국 간에 각기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악재 요소가 하나 또 나왔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시 한 30분 정도에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의 이제 대표 IT 기업 화웨이의 CFO로 있는 이 창업주의 딸, 그 사람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해서 캐나다에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왜 체포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따지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게 되면서 이거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니라 다시 뭐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원인을 파악했으면 또 항상 미래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의 향후 예상 전개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간 많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간 엇갈린 주장.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정리된 내용이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캡처를 하시던지 사진을 찍던지 해가지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으로 이렇게 대립 구도를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1일에 만나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해석이 달라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12월 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해서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에 대한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제 좀 맞아지게 되면서 90일간의 기간을 줬다라는 부분이 또 최근에 또 이제 확인이 됐다고 보도가 다시 되고 있죠. 처음에는 막 서로 다른 주장 하다가 의견이 합치되면서 보도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또 밑에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을 즉시 수입할 것이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했고, 그 협상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은 조금 달라요. 수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오케이. 그런데 언제 즉시 하겠다 이런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장에 대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규모의 농산품 수입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의 요구에 맞게 수요에 맞는 만큼만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표현을 달리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견이 합치가 되질 않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무역 협상을 하긴 했는데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게 되긴 된 건 맞느냐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 회의론이 다시 부각이 된 부분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자동차가 생산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여기다가 보복 관세를 매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철폐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 철폐 관련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이 한쪽에서만 됐다 보니까 여기서도 답변을 달라.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아직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12월 1일 날 둘이 만나가지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죠? 이게 똑같은 의견 합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가?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이 이제 자극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 보시게 되면은 요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협상이 완료가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90일 이내에 협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국 쪽 입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90일 안에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갈등이 더 지속이 되기 때문에 90일의 기한을 넘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12월 1일 날 미중 두 정상이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이 12월 3일 날 열렸는데 그때는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시세를 팍 내줬어요. 자, 근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조각조각 또 나오다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또 기름을 하나 또 팍 부어버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 내용이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IT 이제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화웨이의 CFO, 그러니까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최고 경영인이죠. CFO를 체포를 했는데 양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인물은 또 누구냐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CFO 이 인물은 중국 내 이제 IT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웨이의 창업주의 이제 딸이죠, 딸. 근데 이 딸을 잡아달라라고 미국이 요구해서 이 캐나다에서 체포가 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체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걸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서로 다른 주장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할 그 여지들이 많이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논점들이.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이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선제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기선제압의 용도로서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를 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국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화웨이의 그런 이제 스마트폰 장비를 전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이제 동맹 국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에 반대하는 그런 줄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불을 질러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형식의 그런 기선 제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증시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잡힌 거하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잡힌 것과 그렇죠? 정치적인 갈등이 대립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연동성이 없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쇼크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하게 되면은 또 거꾸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재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개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그 요약본이 있죠.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세계 패권 전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무역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등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 1등의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 간의 대립의 관계에서 나와주게 된 거다.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을 하기로 중국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쵸, 백기투항하고 항복 선언하겠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하나하나씩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에 위치돼 있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은 그쵸, 중국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그리고 위안화를 다시 데려가는 이런 사이클의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될 텐데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통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쇼크에 겁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사이클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죠. 달러는 최대한 싼 값으로 중국 자본시장을 점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웃풋, 출력값을 데려올 때는 위안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로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약달러 기조로 가야 되고 중국의 통화 정책은 그쵸,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만 정확하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순리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쇼크로 인한 정치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그런 소음들과 불확실성은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 논조만 이 기조만 이게 본질이니까 이것만 쫓아가신다 하게 되면은 두려워할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인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에서 베이지북이라는 그 경제 상황을 발표하는 그 초록이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성장이 감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게 되면은 관세 탓으로 지금 그 미국 내 경제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뭔가 트러블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금리 인상안을 얘기했었던 그런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그런 기조가 살짝 방향을 우회하려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긴축을 중단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계속 등장하게 되면은 결국 통화 기조가 약달러 수준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직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통화 정책 방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는 반대로 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글씨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할 때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논조들을 내게 되면서 이 금융시장의 어떤 안정을 취하기 위해 탄력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보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그렇죠? 거품을 걷어들이는 긴축이 필요하고 위안화의 절상을 시킬 수 있는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보셨던 하락된 달러가 중국 자본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비싸진 위안화로 되돌아 나오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모든 로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해소가 될 거니까 누가 뭐 잡혀서 뭐 안 좋네. 혹은 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해서 안 좋네, 뭐 시진핑이 이런 말을 해서 안 좋네,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좀 벗어나셔서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그 궤도를 쫓아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산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흐름이 너무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편안한 안목으로 종목을 보시고 내가 산 종목이 안정적이고 시장 회복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게 되면은 좀 뚝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전화번호 또 계속 나가고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뒤에 또 말이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갖고 있는 종목 시장 회복 시점에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점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번째 그 강의 주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 한번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 부상. 이거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서 급등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다. 라는 표현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대선 테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과거로 돌아가서 19대 대선이 펼쳐졌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당시 이제 움직임입니다. 봐보세요. 이 종목이 여기 상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상이라고 써 있는 게 상한가가 났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상한가가 기록된 이래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4월 달서부터 대략 2016년도 한 11월경까지입니다. 2016년도 4월경서부터 2016년도 11월 달까지. 요때예요. 대선은 2017년도 5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대선이 펼쳐지기 전에 상승을 쭉 해주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2016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이 2,0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7배 상승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되시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동일한 시간 동안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이 7배로 올라갔던 바로 이 시기가 시장은 어떠한 시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4월부터 2016년도 11월까지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은 자, 여기가 2016년도 4월이고요. 여기까지가 2016년도 11월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어떻죠? 700포인트에 있었던 코스닥 지수가 57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지수가 대략 한 200포인트가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그 기간. 이 기간 동안 아까 전에 보셨던 우리들 휴브레인은 7배가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막 터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시기 때 활개를 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 바로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흐름하고는 그쵸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봐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 대하티아이라는 종목 굉장히 또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북 철도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서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 아니죠. 2018년도 4월서부터 올해죠. 2018년도 한 6월 달까지. 자, 이때 이 종목이 북미 회담 일정 잡히고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2,000원 선에 있었던 종목이 16,000원, 12,000원까지 6배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기 동안 시장은 어떠했는가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 동안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한번 봐보세요. 막 이렇다 할 뭐 급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재미가 없죠. 일정한 박스권 범위에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하고는 전혀 연동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런 테마주들 무슨 정치 테마네 무슨 테마네 하는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속성이 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대를 틈을 타서 급등을 달리는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올라가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칭 이야기에는 뭐 작전이네, 뭐네 하는 그런 종목들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의 기업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시가총액이 낮아요. 개별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는 개별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 그리고 언제 강세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요즘처럼. 그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미국의 통화정책, 중국의 통화정책 얘기하면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는데 시장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빠져버립니다. 왜? 갈 데가 있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갈 데 없는 자금들이 모여서 만든 시세가 그런 시세인데 갈 데가 생겨버렸어요.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거 사도 수익 저거 사도 수익. 그렇게 되면은 굳이 그런 재무 상태가 불량하고 시가총액이 낮은 재무 상태도 좋지 않아서 언제 종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종목을 안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럼 도망갑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방 VI 터지면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 시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의고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도 그런 성향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월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사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한번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우리 스파오라는 브랜드 갖고 있고 이랜드 그룹사의 유일한 상장사, 그죠? 해자로운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시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12월 5일 날짜에 상한가도 나왔고 오늘장에 장중 급등세도 나와가지고 이거래일 만에 또 50%대의 상승률이 또 기록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접근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관점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무슨 모 의원에 관련된 종목이다 하면서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 미리 사놓고 홀딩 하시다가 최근 시세 시장이 안 좋은 틈을 타서 급등해 줄 때 갖다 팔아서 정리하는 거는 얼마 전지 땡큐 오케이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갈 곳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모여서 이런 시세를 만들었는데 갈 곳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도망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매도가 가능하겠고 신규 매수 관점을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좀 적합하지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진양산업, 진양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찬가지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제가 여기 야당권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새롭게 부각될 인물로 예상이 된다 하면서 그 관련된 테마가 이 종목입니다라고 설명해드렸던 거죠. 이것도 시장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전일장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장에 또 이제 장중 상승이 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부각되지 않았을 때, 이 부각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해서 말씀드렸었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렇죠? 요즘 같은 시세 터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땡큐하고 팔아먹어야지. 그렇죠? 지금 상한가 치고 또 버티는 분위기니까 내일장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무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다가는 또 손실을 내기가 굉장히 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이 내일 하루 만에 또 급반등을 해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게 된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사놨다가 급등이 나왔을 때 파는 전략, 이거는 오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양산업, 이월드 수익 내신 우리 투자분들이 또 이제 저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팔아야 됩니다. 신규 접근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성향 있는 종목들 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창이라는 종목도 시세가 괜찮아요. 오늘도 장중에 상승세가 나왔고 1,000원대에서부터 2,000원대까지 100% 상승 파동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상승세 기록을 막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 곳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오히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 남선알미늄 역시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상승률 최근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식 접근하시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우글로벌, 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오늘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었던 이런 종목들 잘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세가 한 번씩 빡빡빡 나와주게 되고 장세가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오늘 장에 급등이 났다 하게 되면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매매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다가는 그쵸 장세가 급변할 때 손실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좀 당부의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종목을 좀 살펴봤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게 되는데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계속 찾아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시장에 대한 낙관을 막 키우면서 가다가 오늘장 하락 딱 떨어지는 거 보고서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시게 되면은 속 시원하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또 전달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또 35분 지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 지금 두 번째 시간에서 해드리긴 할 건데 못다한 종목 상담 있다 하게 되면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우리 투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본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네, 문자 어떤 거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상담해드리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과 향후 전망 배워봤습니다.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의 회의론이 대두되고 장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미중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다시 고조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통화 정책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틈에 급등하는 정치 테마주 알아봤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상승장이 나온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하셨고요. 추격 매수는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63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무거워서 상담 문자 보냅니다. RF텍 4,900원 매수 40%입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매도 못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RF텍 오늘 6% 넘게 하락 나와서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좀 필요할까요? 네, 오늘 이제 뭐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텍 같은 경우에는 뭐 IT 부품 쪽에서 그래도 다소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좀 입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찬찬히 잘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근데 오늘 갭 상승을 잘 해줬어요. 갭 상승 시세까지 땡큐하게 나왔는데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신다 하게 되면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모습으로 보았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 장이 이제 어떠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오늘 장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대거 이탈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RF텍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 출발했겠다, 수익이겠다, 대량의 매도 물량이 한 차례 쭉 나아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매도세의 흐름이 한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별 이슈 때문에 하락이 된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원인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쵸.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추이가 괜찮아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너무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5,300원 선, 5,300원 선 밑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강하게 전망이 되니까 5,300원이라는 그 익절 가격 대응을 하시길 바도 하겠고, 주가가 재차 다시 방향을 좀 잡아준다 하게 되면은 본래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궤도인 한 5,800원 선까지는 다시 자리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8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애가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300원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도 안정 범위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가격 확인하시면서 대응 방법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0041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26만 원에 30%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현재가가 16만 원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좀 크신 상태예요. 전문가님, 어떤 진단이 좀 필요할까요? 화장품이죠. 화장품 관련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 네, 거의 뭐 대장주라 불렸던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 화장품주가 이야기될 땐 항상 거론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10번도 넘게 얘기했죠. 중국. 중국이란 얘기를 계속 했는데 화장품하고는 중국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이 중국 시장에 진출돼서 화장품 판매량이 증가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장 자체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그 안 좋은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본격화됐었을 때가 이제 10월 달에 한번 크게 장이 빠지면서 진행이 됐는데, 아모레퍼시픽도 그 하락의 영향을 거의 뭐 직통으로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굉장히 큰 하락세 27만 원에서부터 14만 5천 원대까지 거의 50%가량의 하락률이 이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그런 매출액 자체가 이렇게 크게 급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요소 때문에 급락폭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호전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높은 자리에서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일단 20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궤도를 한번 보셔야 되세요. 편안하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고 보시게 되면은 20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14만 5천원에서 저점을 한번 좀 찍은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15만 원 선 위에서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아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해볼 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종목의 주가가 20만 원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방향이 오히려 상방 쪽으로 더 강하게 좀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20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더 점검받고 최종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지금 나쁘지 않게 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매수를 좀 감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존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15만 원, 그렇죠? 요 구간대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홀딩 20만 원 선까지 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도와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2728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스탁 전문가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2,550원 50% 오래 기다렸는데 꼭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비중도 좀 크시고 주가가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사실 좀 인기리에 좀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좀 테마를 받아서 좀 갔었던 성향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 한참 얘기했었을 때 그때 많이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2017년도 하반기서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 종목도 인기가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바로 여기죠.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연초까지 바로 이 시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1,5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4,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해줬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정체 구간에 있는 상태이고 뭔가 방향성을 그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장기적 추이를 보았을 때 이 종목도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가 최근 여기 보시면은 10월, 11월 초 보내면서 이 종목의 거래가 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정도 내져 있는 자리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거는 저점이란 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해도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은 4%가 빠졌지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아직 안정적인 가격선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시장에 훈풍이 불면은 갈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 파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종목이 올라갈 경우에는 위로 한 2,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격을 보실 때는 지난주에 찍었던 저점이 대략 한 1,300원 구간대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250원까지만 좀 길게 손절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 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세니까. 그래서 1,250원 손절 라인 대응하시고 대신에 위로도 좀 많이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원까지 목표 바라보시면서 지금 자르지 말고 보유하시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134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 상담드립니다. 엠플러스 평단 27,000원에 비중 70%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유망업종이라 해서 매입했는데 손실이 너무 크네요. 대응 방법,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엠플러스 매수하신 이후로 많이 내려가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플러스라는 종목도 우리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가 않은 친구입니다. 그 성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줬던 종목이 또 엠플러스예요. 그죠? 하지만 이런 좋은 종목도 시장의 영향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역시도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게 된 게 2018년, 그러니까 올해 8월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여기 세로선을 그어드린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줄줄이 하락세를 지금 현재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점이 계속 경신하면서 가고 있다가 최근에 지수도 어느 정도 스탑이 걸리게 되니까 이 종목도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저점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좀 충격을 좀 흡수하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 가격도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인 여기까지 바라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이 이미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한 2,000원 선까지, 2,000원 선까지, 2만 원이죠. 2만 원 선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잡으신 다음에 2만 원 위로 점핑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2만 원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거기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 종목보다는 좀 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되는 게 또 제약주나 이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장주, 훨씬 더 강한 성장주, 그쪽으로 가셔서 더 큰 상승률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분할 매도 2만 원 위에서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새로 살 만한 종목이 또 궁금하시다 하게 되면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니까 M+도 지금 문자 보내신 시청자님도 온라인 방송 오셔서 저의 제시 종목 듣고 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네, M+ 종목 2만 원대에서 비중 축소 권해주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8374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텔 신라 10% 8만 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호텔 신라 7% 넘게 빠졌네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네, 호텔 신라도 항상 옆에 따라붙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뭐 면세 사업, 그리고 뭐 숙박 사업,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인데, 유효커에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지 이 여부에 좀 달려 있죠. 중국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2018년도 6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3만 원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도 발발한다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궤도가 좀 많이 하방 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78,500원의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도 다시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시장이 올라가고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풀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에선 정리하시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종목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가 72,5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7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좀 홀딩이 충분히 가능하려 예상이 되고,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매수 가격이 8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면서 앞자리가 그쵸, 이 5자리로 전환이 된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목표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궤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72,5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목표가 10만 원 정도로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욱더 많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내용 공개될까요?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새로운 종목을 받기보다는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종목의 현 상황이 냉정하게 어떠한지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또 이제 봐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뽑아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낙관에 대한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오늘 하루 만에 생각이 확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를 추세의 전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뚝심의 단계인지 제가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본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들 찾아오셔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꼭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종목 진단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대박스쿨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4대 천왕이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